24강 우리가 봤었던 파일 입출력을 응용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주제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크롤링을 시작할지 아니면은 오라클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크롤링을 할지는 고민 중인데, 왜냐면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게 결국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수집한 걸 DB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먼저 배우고 저장을 배울지, 아니면 저장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 수집해서 저장을 할지, 결국 뭐가 먼저냐, 별로 뭐가 먼저 공부해도 별 상관이 없는 주제라서 공부 순서는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쨌건 데이터 수집한 결과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크게 DBMS에 직접 저장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파일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파일로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쓰시게 될 방법이 CSV 파일이란 포맷이에요. 그럼 CSV 파일이 뭐냐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V 파일이 뭔지 살펴보고, CSV에 저장하는 방법과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방법,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엑셀 파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엑셀에 뭔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이 엑셀을 텍스트 파일로 표현한 거예요. 엑셀의 각 행을 줄바꿈 문자로 표현하고 각각의 칸을 쉼표로 처리하는 거죠. 제가 임의로 지금 엑셀에 이렇게 내용을 표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엑셀의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할게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되어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저장할 위치 지정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 버튼 누르면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라고 저장이 돼요. 근데 이 파일 형식을 보면은 CSV라는 형식이 있죠. 이걸 선택하고 저장을 할게요. 닫아요. 그럼 바탕화면에 제가 지금 저장한 통합문서.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아이콘 딱 봐도 이건 엑셀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엑셀로 열려요. 근데 메모장에다가 이 파일을 끌어다 넣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의 각각의 칸이 쉼표로 구분된다. 이거는 우리가 문자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문자열 관련 메서드 할 때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 소개했었어요. 리스트 안에 막 여기저기 막 참가한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줄 바꾸면서 파일 기록하는 건 좀 전까지 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다 끌어오면은 이 데이터 파일을 핸들링할 수 있어요. 자, CSV 파일 봤으니까 이제 CSV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봅시다. 한 학급의 성적표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 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리스트인데 각각의 원소는 딕셔너리고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걸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의 변수 값을 콤마로 구별해서 저장하고 줄바꿈 하나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한 줄의 형식을 잡아주고요. 위드문으로 grade.csv 쓰기 모드. 엑셀의 CSV는 EUC-KR을 기본으로 씁니다. 근데 엑셀 2019 버전 이후부터는 UTF-8 엑셀을 CSV 포맷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제 거 엑셀에는 UTF-8 없는데요. 그럼 좀 옛날 거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들어갈 제목은 여기 데이터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첫 줄 제목은 강제로 넣어주면 돼요. f.write,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쉼표로 나눠주고 줄바꿈. 자,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가지고 반복을 통째로 걸어요. 그럼 여기서 쓰는 이 아이템은
이 아이템은 요거 한 줄이 되겠죠. 형식을 준비했으니까 tpl.format이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넣어주면 되잖아요. tpl.format, item.name, item.kr, item.eng, item.math. 그러면 요 내용들이 여기에 세팅이 될 거고요. 그거를 f.write로 받아서 저장했으니까 한 줄씩 반복 돌면서 기록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작업 폴더 안에 grade.csv라는 파일이 생길 텐데 EUC-KR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누르면 확인하면 깨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안 깨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UTF-8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에서 깨질 거예요. 최신 버전 엑셀이면 상관없고요. 자, 이번엔 다른 형식이에요. 파이썬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이 형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데이터 형식이 어떤 걸지 모르거든요. 자, 요번에는 괄호 모양을 먼저 보면 딕셔너리예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있고요. 항목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여러 개가 튀어나오면은 길이가 똑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인덱스끼리는 같은 항목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여기선 아까는 이렇게 가로로 한 줄씩 저장하면 됐었는데 요거를 비슷하게 저장하려면 이번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5개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또 한 줄의 형식을 잡아줍니다. 딕셔너리 객체에서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이걸 리스트 내장 함수로 바꾸면 이름만 리스트로 뽑아온다 그랬죠. 이 키스가 갖고 있는 거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는 원소를 갖는 리스트예요. 곧이곧대로 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CSV는 전부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한 줄이. 단어 사이사이에 쉼표가 들어가 있을 뿐.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열로 병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쉼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쉼표를 하나 만들어요. P.점 조인하면서 얘를 걸어주면은 P가 지금 쉼표죠. 쉼표가 이 사이사이에 참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라는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TPL을 직접 프린트 해보세요. 키스도 프린트 해보세요. 타이틀도 직접 밑에다 프린트 명령 하나 넣어서 프린트 해보세요. 눈으로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요. 직접 출력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줄에 들어갈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줄바꿈 문자가 없잖아요. 자, grade2.csv를 쓰기 모드로 만드는데 요 내용에 뒤에 줄바꿈 문자 붙여서 기록합니다. (0부터) 지금 요 5개의 리스트가 길이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반복 돌 때는 아무거나 붙잡아도 돼요. 이름을 붙잡고 할게요.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그레이드 딕의 이름의 길이만큼 반복을 해요. 그럼 길이가 5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4까지 1씩 증가죠. tpl.format 여기에 걸어줘요. 0번째는 이름의 i번째, 이름의 0번째, 국어의 i번째, 영어의 i번째.
수학의 i번째, 과학의 i번째. 이거를 여기에 세팅한 다음에 write예요. i가 증가해서 1이 되면 1번째 거 뽑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 돌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록을 하면은 얘도 CSV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CSV 저장은 요쯤 하고요. 이제 읽어오는 거 해보죠. 힘내요. 나 설명 12분밖에 안 했어. 아직 나한테 18분 남았어.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었던 grade.csv를 읽어올게요. 자, 아까 grade.csv라고 저장한 게 이 파일이에요. 자,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 캡처 뜨고. grade.csv를 읽기 모드로 읽어와요. 저장할 때 EUCKR로 저장하면은 읽을 때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저장 방식이랑 읽기 방식이 안 맞으면 한글이 깨져요. CSV의 규칙은 일단 행 단위로 줄바꿈 문자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칸을 쉼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CSV 핸들링을 하려면은 일단 리드 라인스로 읽어서 리스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한 줄을 리스트로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한 줄씩 리스트로 가져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부터 코드가 좀 길어지기 시작해서 주석으로 이렇게 스텝을 좀 끊어놨어요. 자, 읽어온 내용을 파이썬 변수에다가 담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빈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지금 요거 한 줄 한 줄씩 리스트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리드 라인스를 호출했으니까요. 자, 요 리스트를 반복을 걸어요.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잖아요. 그러면 i는 인덱스죠. i가 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제목이라는 얘기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continue. 그럼 다시 가겠죠. 제목까지 변수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line이라는 변수. 이 line이라는 변수는 나머지 여기 세 줄을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외부에서 갖고 들어온 내용은 무조건 스트립 때리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거 받고 각각의 데이터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쉼표로. 스플릿은 뭐예요? 쉼표 단위로 자르는 거잖아요. 한 줄을 잘라요. 그걸 받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애를 스플릿을 걸면은 쉼표 단위로 잘라서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플릿을 봤었던 게 문자열 관련된 기능이었어요. 스플릿의 결과는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따옴표 감싸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숫자 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름은 딕셔너리로 만들 건데 이름은 0번째. 국어 점수는 숫자로 기록하려면 인트로 바꿔줘야죠. 얘도 숫자로 바꾸고 얘도 숫자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빈 리스트였죠. 리스트의 어펜드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리스트에 차곡차곡 추가해요. 출력하면 파이썬 자료용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안 배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CSV 파일은 계획 문자로 행을 콤마로 열을 구별하는 텍스트 형식의 파일입니다. 계획 문자가 역슬래시 n이에요.
CSV 파일은 파이썬의 파일 출력 기능을 써서 읽기 쓰기 가능하고요. 자, CSV 파일은 일단 리드 라인스를 써서 행 단위로 구별하고 각각의 행마다 스플릿을 써서 콤마로 잘라내는 게 기본이에요. 자, 오늘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CSV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기 위해선 파일을 행 단위로 구분해야 된다. 이때 사용해야 되는 파일 객체 메서드는 리드 라인스. 자, CSV 파일을 읽어온 후 하나의 행을 열 단위로 잘라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메서드는 스플릿. 스플릿하고 스트립하고 이름 비슷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각 열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문자. 콤마 쉼표죠.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연구과제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셉니다. 내일 아침에 풀이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